네, 올해 3월 33번 지문입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내용을 먼저 짚어가면은 이 글은 virtual world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virtual world는 내가 지금 당장 실제적이지 않은 가상적인 어떤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글이 맨 처음 시작할 때 myth라고 신화를 들고 와요. 신화 자체는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어떤 가상의 세계죠. 그게 옛날에 실제로 존재했든 아니든 우리는 그걸 몰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이는 어떤 virtual world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맨 처음에 myth를 가져오면서 도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virtual world가 인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인간들한테 도움을 좋은 영향을 많이 못 끼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언젠지 각각 얘기가 나옵니다. 언제 우리한테 유익하게 되고 언제 별로 의미 없어지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의 예시가 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약화됐을 때의 예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글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 번씩 체크를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다시 가보면 맨 처음에 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어떤 scholars 해가지고 학자들이 나와. 근데 이 학자들을 뭐 연구하냐면 myth를 연구하지. 신화죠. 신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도 되고 단군 신화도 되고 어떤 이런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have long argued. 오랫동안 계속 언쟁을 벌여왔네.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네. 뭐라고 하냐면 that 이하를 주장해왔지. 뭐라고? 이 미스라는 신화는 주거든. 무엇을 주냐면 structure and meaning. 어떤 구조 또는 어떤 의미 이거 다 플러스인 것 같아. 뭔가 좋은 것을 부여한단 말이야. 누구한테? 인간들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면 that meaning is amplified. 자, 우리 얼굴에 뭐 바를 때 앰플 바른다 하면 그 앰플은 엄청 뭐 에센스가 아주 농축돼서 좋은 것들을 얘기하죠. 앰플은 꾸역꾸역 집어넣어 가지고 뭔가가 증폭되는 거. 증폭되다예요. 원래 증폭시키다인데 지금 수동태로 쓰여서 증폭되다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 어떤 스트럭처 구조와 의미를 주는데 인간한테 그 의미 자체는 아주 증폭된대. 언제? When a myth evolves into a word. evolve 하면은 진화하다죠. 그 의미는 어떤 신화가 세상으로 나올 때, 세상으로 진화할 때 아주 증폭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도입에서는 얘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그 밑에 두 번째 문장이 가니까 virtual world라고 이제 가상 세계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위에서 말하던 이 myth 같은 것들이 이 virtual world의 하나의 예시였구나라고 짚어가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위에서 왜 세상으로 진화했을 때 하나의 세상으로 진화한다는 말은 이 세력이 엄청 커졌을 때 이 의미 자체가 아주 증폭된다는 얘기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읽어봅시다. 자, 이 가상세계의 능력은 뭐 하는 능력이냐면 묶어볼까? To fulfill needs. 어떤 인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이 가상세계의 능력은 그럼 여기가 주어. 이게 어떻게 되냐면 grows. 커진단 말이지. 언제 커지는데? When lots and lots of people believe in the world. 그 가상세계. 그 the world는 이게 되겠죠. 그 가상 세계를 많고 많은 사람들이 믿을 때 얘네의 힘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virtual world가 lots and lots of people이 그것을 믿을 때 이 virtual world의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 올라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아까 우리 옆에 쓴 거 다시 가보면 lots and lots.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 버추얼 월드를 믿을 때 힘이 어떻게 된다고? 그 힘은 올라간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이 버추얼 월드의 능력이 강해질 때를 쌤이 노란색으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려고 하는데 바로 뭐냐면 conversely 하고 이와 반대로 하면은 방금 내가 노란색으로 코딩했는데 이와 반대래. 그러면 다른 색깔 형광펜 준비하면 되겠죠. 이와 반대로 이 키워드인 virtual world는 cannot be long sustained,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없대. 뭐 했을 때 누구에 의해서는 merely handful of adherents. adherents 단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하나 체크하고 갑시다. 추종자들이야. 그걸 완전 맹신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이 단어보다 중요한 거는 merely 자체는 항상 마이너스예요. 아주 단지 조그만 사람들 미천한이라고도 해석을 해. 단지 핸드풀 손에 쥘 만큼의 숫자가 적은 사람들이 lots and lots가 아니라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와 반대로 몇 명 안 되는 추종자들에 의해서는 이 virtual world의 능력이 커져 안 커져? 이거 오랫동안 지속도 안 된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가서 다시 한번 써보면 virtual world가 이번에는 세력이 약해졌어. 어떤 경우에? mere 단지 handful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 때는 virtual world의 능력이 강해지고 그 virtual world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안 믿으면 그의 힘이 점점 낮아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이해를 잘 시키기 위해서 예시를 들기 시작합니다. 야, consider 이렇게 한번 고려해보자. Consider the difference between 나오면 이제 between A and B면 and는 당연한 거고 A와 B가 뭔지 찾아야 되겠죠. 글로벌 스포츠와 어떤 게임인데 이 무슨 게임이냐면 누가 발명한 거야? I invent with my 9 friends. 내 친구들하고 내가 개발한 게임. 그리고 여기에서 and를 안 닫아도 되겠네요. 다시. 내가 인벤트하고 엔드에 걸려서 종종 하는 그 게임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자. 자, 여기서 미리 눈치채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글로벌하다는 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건 아까 위에서 말한 lots and lots에 해당될 거고, 이 옆에서 말하는 게임이라 하면은 고작 나랑 내 친구들 몇 명이 그냥 모여서 만들어가지고 종종 하는 게임. 그래서 이 게임 자체는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거. 그 두 개의 무엇을 비교해보자? difference를 한번 비교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게임은 우리 아까 파란색으로 코딩했지. 이 게임에 대해서 한번 볼게. 이 게임은 might be a great game. 물론 좋은 게임일 수 있지. 그리고 뒤에 one과 one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들은 다 my 게임의 똑같은 표현이죠.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일 수 있는데 that is completely immersive. 완전히 사람을 푹 빠지게 몰입시키게 할 수 있는 great 게임일 수도 있지. 또 뭐냐면 이 게임은 that consumes all of my group's time and attention. 이 내 친구들하고 내 이 집단의 시간, 내 친구와 나들의 이런 사람들의 시간과 attention, 관심 모두를 다 consume, 써버리게 하는 게임일 수도 있어. 이게 몇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만들고 하는 게임이지만 물론 great 할 수도 있지. 근데 might이라는 거 쓴 거 보니까 다시 뒤집어 엎을 가능성이 좀 있죠. 계속 읽어볼게요. if절이 나오면 뒤에 주절이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봐야 되겠죠. 자, if the reach는 동사로 어디까지 닿다도 되지만 명사로 썼을 때는 어떤 범위라고도 해석이 되죠. 그것의 범위가 is limited to the 10 of us. 이 10 of us는 나와 내 친구 9명이니까 10명이죠. 이 게임의 범위는 오직 우리 10명한테 제한이 되지. 이렇게 제한이 된다면 then it is ultimately just a weird hobby and it has limited social function. 지금 이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오직 우리 10명만 이렇게 10명한테만 영향을 끼치는 가상세계 게임이니까 이것은 그냥 이상한 뭐가 될 수 있어?
그냥 이상한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얘는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기능을 해 안 해? limited 아주 제한된 사회적 기능을 할 거야. 자, 여기 사회적 기능이란 표현 때문에 괜히 어려워하지 말고 아까 위에서 맨 첫 번째 얘기했던 거랑 조금 맥락을 같이 해요. 왜냐면 이런 virtual world는 우리한테 스트럭처나 미닝을 준다고 했거든. 그게 우리 인간 라이프에 있어서 되게 플러스라고 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social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게임같이 전 인구 lots and lots of people에 해당되지 않는 그냥 몇 명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제한된 범위의 이러한 게임들은 결국 그냥 허비가 되거나 펑션을 끼치는 경우는 있다 해도 그게 아주 제한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10 of us 이거는 merely handful of person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럼 밑에 내려가서 한번 다시 볼게요. 아까 do는 그냥 이 문장 전체를 해석할 때 그러나 하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 범위가 우리 10명한테 미친다면 그것은 그냥 weird hobby가 되거나 limited social function을 가질 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여기서 한번 끊어보면은 앞에 문법 하나 보고 갈게요. 자, to provide 여기서 끊으면 안 되겠네. 큰일 날 뻔했네. 여기서 끊어야 되죠. 자, to provide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여기 이 문장의 핵심이 될 거야. 여기 끄는데 앞에서. 근데 누가 제공하냐면 virtual world가 제공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to 부정사를 누가 하는데 이 to 부정사의 행위자가 누군지 잘 모를 것 같으면 우리는 의미상 주어를 씁니다. 다시 한번 의미상으로 주어인데 이건 누구의 주어냐면 이 to 부정사 누가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의미상 주어 사실은 의미상 얘는 서술어가 돼서 얘네가 얘네 한다. 진짜 주어 서술어는 아니지만 마치 주어와 서술어처럼 해석되는 관계를 우리는 주술 관계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to 부정사 앞에 for이 붙어서 이렇게 단어구가 하나 나오면 이 to 부정사를 하는 주체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아, 얘네 마치 진짜 주어와 서술어는 아니지만 주어와 서술어처럼 해석이 되는구나 라고 해석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보면은 가상세계가 제공하기 위해서는으로 해석을 여기까지 해야 되겠지. 근데 뭘 제공하는데 이 to provide의 목적으로 뒤에 나오죠. lasting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wide ranging value 넓은 범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어떤 가치를 provide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해석 잘 해보세요. 가상세계가 lasting하고 wide ranging value를 to provide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겠죠. Its participants 그 가상 세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must be라고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 must 같은 거는 아주 뉘앙스가 강하죠. 그래서 이런 단어 뒷부분에는 이런 단어 뒷부분에는 화자의 보이스가 아주 명확하게 나올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its participants 이런 가상 세계의 참여자들은 must be large enough. 아까 우리 lots and lots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충분히 큰 그룹이어야 해. 어떻게? 그 그룹은 마치 어떻게 인식될 정도로 to be considered a society 한 사회로 여겨질 만큼 아주 large 여기가 지금 포인트가 되겠죠. 큰 그룹이어야 돼. 그냥 나랑 내 친구 9명 정도 되는 mere handful 이거 안 된다는 얘기지. mere handful person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야. 다시 자, 마지막 정리를 해볼 건데 threshold 하면은 어떤 기준점이 됩니다. 얼마나 커야 되는데 한 요 정도는 돼야지라고. 그래서 when 뭐 할 때 그 기준점 이거는 지시 대명사겠죠. 어느 정도 큰 large enough 그룹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점을 reached 달성한다면 도달한다면 그 기준점에 닿게 된다면 닿는다면보다는 그 기준점에 닿게 될 때 psychological value
플러스죠. 아까 위에서부터 뭐 소셜 펑션부터 뭐 미닝과 스트럭처를 제공한다는 각종 플러스들 이런 심리적 가치가 can turn into 이걸로 바뀔 수 있대. 무엇으로? wide ranging social value 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social value 사회적 가치로 변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한국어 지문에 대해서 너무 이 단어 무슨 말이에요? 심리적 가치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 말고 우리는 원문 전체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virtual world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이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virtual world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소셜 펑션을 할 수 있다. 스트럭처와 미닝을 휴먼들한테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예시로 우리는 글로벌 스포츠도 나왔죠.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 미스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대부분 믿고 있으니까 어떤 신화도 이거의 한 예시로 나왔어. 그러면 이쪽 예시는 별로 많은 사람들이 안 믿으면 이거의 virtual world는 소셜 펑션 제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리미티드 소셜 펑션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게임을 얘기하죠. 근데 전 세계적인 게임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친구들하고 만든 게임 이런 것들은 리미티드 소셜 펑션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딩을 할 때는 이쪽은 이 색깔로 코딩을 해봤고 사람들이 많이 없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코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33번 한번 맞춰볼게요. 자, 올해 3월 모의고사 34번 지문입니다. 34번 지문 위에서부터 한번 코딩을 해볼 건데 여기서 뉘앙스 먼저 체크합시다. 여기서 seems natural 하면 자연스럽다가 아니고 자연스러워 보여. 그 밑에는 may seem obvious, may까지 넣었어. seem도 뭐뭐처럼 보이다 약간 100%가 아닌데 그 앞에 may까지 넣었어. 이것은 명백해 보일지도 모른다. 자, 이렇게 약간 찝찝하게 말하는 이유는 이거 이후에서 이거를 내가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되겠죠. 그래서 반론을 조심해서 읽어가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 아니야 라고 바로 but 이하로 나오죠. 그럼 but 이하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 줄 읽어볼게. 자, it seems natural. 이거 엄청 자연스러워 보여. 그게 뭔데? to describe. 여기가 진주어가 되겠죠.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엄청 자연스러워 보여. 당연한 것처럼 보여. 무엇을 묘사하는데? certain environmental conditions 하면 어떤 특정한 environmental condition, 환경 조건을 뭐라고 describe 하는데 describe A as B라고 하는 거죠. extreme, 극한의, harsh, 혹독한, benign, 온화한, 양성의, or stressful 하면 뭔가 마이너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간에 이렇게 좀 극단에 치우친 표현을 하는 거 환경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묘사하는 거 자연스러워 보여. 나중에 가면은 근데 라고 또 딴지를 걸 겁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해요. It may be seem obvious. 이렇게 하는 게 명백해 보일 수도 있지. 뭐라고? When conditions are extreme. 위에 했던 말 지금 똑같이 하고 있죠. 어떤 environmental condition, 이번에는 그냥 condition이라고 얘기했네요. 어떤 환경 조건이 극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해 보일 수도 있어. 그 환경 조건이 뭔지 설명하려고 땡땡이 콜론 찍었죠. 자, midday 하면 하루의 딱 정중앙. 보통 우리 정오를 얘기하죠. 제일 더울 때죠. The midday heat of a desert. 안 그래도 정오는 더운데 사막에서 정오에 제일 더울 때. 그러면 사막 정오의 heat, 열기. The cold of an Antarctic winter. 어디의? 남극 겨울의 추위. And salinity 하면은 salty와 어근을 같이 합니다. 이거는 염도예요, 염도. 얼마나 짠지 얘기하는 거.
Salinity of the Great Salt Lake. 이렇게 대문자 시리즈는 그냥 이름이니까 어떤 호수의 염도. 우리 Great Salt Ho라고 많이 하죠. 여기에 짠 것들은 얘들아 사막 얼마나 덥고 북극 얼마 남극 얼마나 춥고 이 소금 호수 얼마나 짜겠니? 이런 거를 extreme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obvious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자, 이제 뒤집으러 갑니다. 그러나 이거는 only means that 오직 이것만 의미한다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절을 의미하겠죠. 대절 여기 끝까지 갈 겁니다. These conditions 이런 환경 조건은 are extreme. 물론 극한이긴 하지. 근데 누구한테? For us. 우리한테만 극한적이라니까. 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위에서 obvious 해 보이고 natural 해 보이는데 이거는 only means 오직 누구한테? 우리한테. 여기서 말하는 us는 누가 되겠습니까? human이 되겠죠. 우리 인간들한테만 extreme하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다니까. 자, 단어 체크 하나 합시다. given 나오면 주어진이라고 해석할 때도 있지만 형용사로 우리는 전치사로 무엇을 고려하면 우리한테만 extreme 할 수도 있어. given 뒤에 해석해 봅시다. Our particular physiological characteristic. 자, physiological 하면 생리적인 우리 몸이 흘러가는 어떤 원리에 따른에 대한 단어가 physiological이죠. 우리 인간의 특정한 생리적인 특성과 tolerance, 관용이라고 많이 해석하는데 여기에 신체 나오면 이런 거는 보통 내성이죠. 관용은 내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얼마나 인정해 줄 수 있는가, 몸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이걸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는가, 내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들의 생리적 특징, 그 다음에 내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한테나 익스트림하다는 거지라고 딴지를 딱 걸었죠. 자, 이제 뭐 나오냐면 예시가 나오겠죠. 자, 내가 칵투스 자체가 선인장인 거 알면 좋은데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냥 어떤 하나의 예시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그 밑에 칵티라고도 나와 있죠. 이거는 복수형, 선인장류, 선인장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자, 예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한테? 선인장한테는 there is nothing extreme. 여기 문장 구조 잘 보세요.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왔어? nothing이라고 부정어 나왔어. 그 다음에 뒤에 nor 나왔어. 사실 이 글은, 이 문장은 not A nor B죠.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라고. 근데 여기에는 there is nothing extreme about the desert condition. 선인장 입장에서는 이 사막의 환경이 익스트림 할 게 없대. in which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하지 말고 이거 통째로 그냥 하나 관계 부사라고 생각하면 뒤에는 완전하면 되겠죠. 그리고 무조건 꾸며준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선인장류가 계속해서 진화해 온 이러한 사막의 컨디션은 선인장 입장에서는 익스트림 할 게 없어. 자, 방금 A 해석했고 B 들어갑니다. nor 하고 나왔는데 뒤에 주어가 없고 서술어가 바로 나왔네. 그러면 주어가 부정어로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도치가 됐구나. 지금 B 부분은 도치가 됐구나 라고 보면 돼요. 항상 모든 부정어로 시작한다고 해서 도치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도치가 되어 있으면 그냥 도치가 되었구나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선인장에게는 뭐 할 게 없어? 극한일 게 없어. 이 사막의 환경이. 근데 이 사막의 환경 어떤 사막의 환경인데 자기들이 이렇게 진화해온 사막의 환경이 극한일 게 없단 말이야. 극한일 것도 없고 또 B도 아니야 라고 nor B 해석해보면 주어 서술을 바꿔서 해석하면 되겠죠. 이 남극의 icy land, 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은 어떤데? are not nor 해석해줘야 되죠. 서술어에다 갖다가 해석하면 되지. are not an extreme environment for penguins. 이번에는 펭귄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펭귄한테도 이 남극의 환경은 extreme 할 게 없어 라고 얘기해. 그래서 예시는 선인장하고 그 다음에
펭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시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not A nor B 부분 한번 해석을 잘 해보세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얘기할 건가 봐. It is lazy and dangerous for the ecologist to assume. 아까 앞에 문장에서 했던 거 잘 기억을 하나 볼까요? 자, to 부정사가 나왔어. to 부정사 앞에 이렇게 for로 생긴 게 있네. 인마 둘이는 무슨 관계? 주술 관계. 이 to assume을 누가 하는데? ecologist가 해. 진짜 주어 서술어는 아니지만 진짜 주어처럼 해석하면 좋겠어 해서 우리는 의미상 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얘가 주어고 얘가 서술어인 것처럼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 여기서 그것은 lazy, 나태하고 위험할 수 있어. 뭐 하는 게? 여기가 진주어죠. to assume,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근데 이거 누가 하는데? 얘네가 하는 거지. 생태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태하고 위험할 수도 있다. 근데 뭐라고 생각하는데? 대절을 생각하는 거지. That 뭐라고 생각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냐면 all other organisms, 앞으로 organisms 나오면은 유기체, 이 말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해요. 생물체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생물체들이 other organisms, sense, 감각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동사로 하면은 무언가를 감지하다, 느끼다. 다른 생물체들이 sense the environment, 환경을 이렇게 느낀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위험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느끼는데? In the way we do.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방식으로 다른 생물체들도 똑같이 sense, 느끼겠지라고 assume, 생각하는 것은 lazy 해, dangerous 해 라고 이 사람은 자기의 목소리 다시 크게 내고 있죠. 이거 위험해. 어떻게? 생태학자들이 생각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는데? 다른 생물체들이 느껴. 환경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we는 human이 되겠죠. 이렇게 한 거 위험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뒤에 should 나오죠. 여기도 아주 강한 보이스가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생태학자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데, 자, 형광펜 들고 보이스 꺼주면 되겠죠. Try to gain, 이거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 어떤 아이 가져야 되는데, 벌레의 눈을 가지고 식물의 눈을 가져보래. 뭔 소리야? 뒤에 땡땡하고 알려주죠. See the world, 세상을 봐라. 어떻게 보는데? As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하겠죠. Others, other organisms, 다른 생물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Others see it, 다른 생물체들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너네도 그렇게 봐야지라고 합니다. Emotive 하면 감정을 드러내는, 아까 extreme, harsh 이런 것들, 이모티콘이라고 하죠. 감정을 드러내는 아이콘들을. 자, emotive words like a harsh, benign, 인마들과 같은 감정을 드러내는 단어들은 또 어떤 것들, 심지어 이건 상대성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어떤 상대적인 말을 나타내는 단어들. 근데 그 relatives가 뭔지 모를까 봐 such as로 예시를 들어주죠. such as hot and cold, 춥고 덥고, 이러한 것들 다 핵심은 emotive words죠. 인마는 should be used, 사용돼야 돼. 생태학자에 의해서. 어떻게? 이 사람 보이스 should be 뒤에 꺼주면 되겠죠. 반드시 사용돼야 돼. Only with care. 어떻게? 신중하게. 이렇게 글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올해 3월 학력평가 38번 지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을 하던 fish 지문에 대해서 할 건데, 우리가 이런 지문, 특히 과학적인 거, 뭐 생물학적인 거, 어떤 특수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의 논리적 관계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안에서 왜 자기장이 형성되면 더 도움이 되는데요 라는 플러스 알파는 사실 이 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학력평가나 수능 지문은 발췌도기란 거를 꼭 염두에 두고 우리는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번 글은 사실 코딩을 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문장과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좀 보면 되겠죠. 맨 첫 번째 글에 보니까 electric communication에서 무슨 전기로 의사소통을 하나 봐. 그래서 키워드를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electric communication은 어떻다는데 it's mainly known 주로 알려져 있어. 어디에서? In fish. 물고기들은 electric communication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이게 조금 더 세부적인 키워드로 바뀌었네. electric signals로. 그러면 이 전기 신호는 어디서 발생하는데? 물고기 안에서 in special electronic organs. 자, 지금 위에 첫 번째 문장에서 물고기들이 전기 신호 사용한대. 그 전기 신호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전기적인 organ 하면 어떤 생물체의 기관 같은 걸 얘기하죠. 그 물고기 안에 있는 어떤 좀 특별한 전기 기관에서 생성이 되나 보다. 주는 정보 계속해서 이해를 잘 하면서 읽어봅시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에 단어 체크 하나 해봅시다. 자, charge라고 나와 있는데 charge 자체는 우리 핸드폰을 charge하다, 뭐 충전하다죠. 그래서 충전기, charger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에너지가 딴 데로 막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핸드폰 안에 에너지가 머물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충전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discharge해. 충전되게 딱 꽂아 놓은 게 아니라 딱 빼버렸어. 그러면 에너지들이 뭐 휴대폰이든 어떤 기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밖으로 다 날아가겠죠. 그래서 discharge 하면은 방출하다입니다. 방출하다. 자, 뭐 할 때 이 전기적 신호 위에서 말하는 electric signals, 그냥 이번에는 더 심플하게 signals로 내려왔죠. 계속 키워드 조금씩 변형되고 있어요. 자, 뭐 할 때 the signal is discharged. 그 신호가 방출될 때 그 다음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The electric organ, 아까 위에서 말했던 그 물고기의 전기기관, special electric organ, 이제 special 뜯어내고 나왔죠. 이 전기기관은 will be negatively loaded. 자, negatively, 부정적으로라고 지금 들어가기에는 생물학적 좀 지문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뭐 음전하를 띠다라고 하는데 뭔가 네거티브, 마이너스로 loaded, 충전이 되고 이 말은 organ이 negatively, 음전하,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다면 무엇과 비교했을 때 compared to the head, 머리와 비교를 했을 때 머리는 플러스인데 그에 반해서 그 전기기관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대. 사실 이 생물학적으로 이 관계를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 시그널이 방출되면은 electric organ이 뭔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나 봐. 무엇과 비교했을 때? 머리랑 비교했을 때. 그리고 결론이 뒤에 나오죠. electric field 하면 여기서는 지금 전기장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전기장이라는 단어를 내가 실제로 몰라. 근데 시험 상황에 이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전기 신호가 흘렀으니까 어떤 전기장, 뭐 어떤 전기가 영향을 미치는 field, 분야가 형성이 됐겠죠. 그대로 이 단어 들고 가도 됩니다. electric field가 형성이 되겠지. around the fish, 그 물고기 주위에.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물고기가 있는데 여기 물고기 몸속에 있는 특별한 자기장이 아니고 이 특별한 기관이 전기 신호를 흘려보내면 물고기 주위에 이런 electric field가 형성이 되는구나까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A weak electric current 하면 이때 current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때 current는 전기가 흐르는 거 얘기해서 이거는 보통 전류를 말합니다. 약한 전류가 방금 전기 electric field가 형성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 created 계속 받아줄 거예요. 약한 전류가 형성이 되고 근데 이게 어디 안에서도 형성이 돼? Also in ordinary muscle cells when they contract. 단어 먼저 보고 갑시다. contract는 수축하다 또는 줄어들다. 자, 뭐 할 때 약한 전류가 또한 형성이 된대. 방금 얼쏘가 나왔으면 위에 어디에?
이 electric organ 안에서도 전기장이 형성이 됐는데 물고기 주위에도 또 저 전기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전기기관과 상관없는 일반 근육세포에도 전류가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꼭 전기기관에만 전기장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ordinary muscle cells에도 전류가 흘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In the electric organ, 여기서 한번 잘라주면 되겠죠. 그 전기기관 안에서 그 muscle cells are connected. 인마들은, 이 근육세포들은 연결이 되네. 무엇으로? In large chunk, 더 커다란 덩어리로 서로 연결이 되고, 우리 컴마는 벽과 같아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여기서 딱 끊어내고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수식이 아니죠. 더 큰 덩어리로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만들거든. 어떻게 무엇을 만드는데? The total current intensity. 전체적인 전류 강도, 토탈, 총 전류 강도를 어떻게 하냐면 더 크게 만드네. 뭐보다? In ordinary muscles. 그냥 일반 근육들에서보다 그 전기기관 안에서는 더 전류 강도가 크기는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은 뭐예요? Electric communication, 물고기들이 쓴대. 물고기 몸 안에 보니까 Special Electric Organ 안에서 Electric Signal, 전기 신호가 만들어진대. 전기 신호 만들어지다. 뭐 방출되다, discharged 되면은 전기 기관이 negative로 변하면서 electric field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일반 근육세포도 contract, 수축할 때 그 안에서 electric current가 생기기는 하는데, 거기서도 생기기는 하는데 실제 electric organ, 이 전기 기관 안에서는 얘네들끼리 더 크게 large chunk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 근육 ordinary muscle보다는 이 current intensity, 전류 강도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고기 몸 안에는 전기기관 있고 전기기관 안에는 전류가 세게 흐른다까지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제 다시 물고기가 뭐 하는가 한번 봅시다. The fish varies. 단어 체크해야 되겠죠. vary는 다양하게 하다. 자, 뭘 다양하게 합니까? varies the signals. 신호를 다양하게 하네. 뭐 함으로써? by changing, 바꿈으로써 the form, 형태를 바꿨네. 무엇의 형태를 바꿨냐면 electric field, 아까 그 전기가 미치는 그 범위, 전기장의 형태를 변형시킴으로써 신호를 다양하게 한대. 또는 무엇을 변화시킵니까? The frequency of discharging. 여기서는 방출의 빈도, 근데 frequency는 주파수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출 주파수 또는 electric field의 형태를 by changing, 변형시킴으로써 이 신호를 다양하게 변화하네, 다양하게끔 하고 있네. 이렇게 물고기들이 시그널을 다양하게 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This system is only working over, 어디까지 작동을 하냐면 small distance, 짧은 범위 내에서만, 작은 범위 내에서만 이것들이 작동을 하네. 그게 뭐냐면 컴마 찍었으니까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해보죠. About 1 to 2 meters, 1m에서 한 2m 정도의 아주 작은 범위에서만 이러한 시스템이, 이 시그널 시스템이 작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이게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물고기들의 이 시그널 시스템이 좋은 건가 봐. 이거는 advantage거든. 왜? since 나오니까 이때 since는 because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왜 좋은데? The species, 어떤 생물 종들. 근데 이 생물 종들은 어떤 거? using signal system. 방금 위에서 말한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생물 종들은 종종 살아, often live in large groups, 큰 그룹을 이루면서 사네, with several other species, 다른 생물 종들과 어울려서. 자, A라는 생물 종은 이런 시그널 시스템 사용하는데 이런 애들은 B 생물종, C 생물종, 이런 several other species랑 같이 어울려서 large 그룹으로 사는데 이게 advantage래.
근데 친구들이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왜 어드밴티지예요? 나도 몰라. 왜냐면 이 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거든. 물론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주 잘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well educated person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당연히 추론이 되면서 궁금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영어를 수단적인 도구 교과로 배우고 있죠.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만 해석해서 일단 답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시 얘네들이 어떤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데 이거는 플러스래. 왜냐면 어떤 생물종, 이런 시그널 시스템을 사용하는 생물종들은 큰 그룹을 이루면서 살거든. 다른 종족들하고 어울려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일단 그냥 플러스구나 하고 마지막 문장 넘어가야 됩니다. 자, if가 나오니까 진짜 주절은 어디 나옵니까? 여기 컴마 이후부터 진짜 주절이겠죠. 만약에 many fish send out signal at the same time. 지금 물고기들이 서로 large 그룹을 이루고 산다며. 그 물고기 떼들 막 생각해봐봐. 이렇게 물고기들이 커다란 large 그룹을 이루고 사는데 얘네들이 at the same time 동시에 send out signal 많은 물고기들이 동시에 이러한 신호를 빵 내보내게 된다면 만약 이렇게 한다면 the short range 이 short range는 어디서 왔나? 아까 위에서 오직 small distance 1m, 2m 정도 되는 small distance에서만 작동한다고 했죠. 이 내용이 여기로 다시 끌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작은 범위 이 short range는 작은 범위에서 작동하는 이 작은 범위는 줄인데 무엇을 줄이냐면 the risk of interference. 지금 interference 하면은 어떤 간섭, 방해 이런 걸 얘기하죠. 이게 위험하대. 이거 전체는 지금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를 줄여준대. 그러면 이것도 또한 어드밴티지가 맞겠죠. If many fish send out signals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렇게 신호를 빵 보낸다 하더라도 만약에 보낸다면 근데 이거는 1m, 2m까지밖에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 short range는 서로 간의 간섭을 줄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물고기들이 electric field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어. 1, 2m 사이에. 그러면 얘네들이 몇십 마리, 몇백 마리, 몇천 마리 같이 다녀도 interference가 있어 없어? interference가 없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범위 자체가 short range니까. 근데 만약에 얘네가 1m, 2m가 아니고 한 5m, 10m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에 다 뭐들이 발생해? interference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지문 자체는 어떤 논리적 흐름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상황을 그냥 쭈르륵 서술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너네들이 다른 지문을 읽다가 이거를 읽으면 뭘 말하고 싶은 거지? 그 생각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네, 다여, 일곱, 여덟, 아홉 한 9문장 정도 되는데 제시하는 정보만 그냥 우리는 잘 쫓아가면서 읽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38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